자, 교수님이 문제 낼 때 여러분 또 수학 과목이고 문제가 이렇게 또 쉬울 수만 없고, 여러분 뭐 고등학교 때부터 시험을 치면서 특히 이과 쪽은 수학이 좀 어려운 건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또 평가가 또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문제를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하면 교수님 문제는 항상 평균이 낮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교수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면 만점을 한 50점, 45점, 50점 그 사이로 내는데 평균은 한 20점, 평균 20점 정도 되는 걸로 내가 대부분 다 기억하고 있는데, 뭐 그 정도 되면 20점 정도 되면 평균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 교수님이 평가하는데 차등을 두기 위해서 일부러 약간 어렵게 내는 문제가, 쉬운 문제도 있지만 약간 어렵게 내는 문제도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면 되겠다. 자, 지난주에는 시험 기간이었고,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5장에 5.1절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참석을 수요일 수업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은 동영상으로 봤을 것 같고, 동영상으로 다 봤는지 모르겠네. 5.1절은 지난주 수요일에 다 끝났다. 5.1절에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리뷰를 잠깐 해보면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면 이런 형태의 산 모양의 디스트리뷰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fx라는 것을 가지고 expectation을 우리가 mu라고 표시하고, 그 다음에 variance 시그마 제곱, standard deviation 시그마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면 n, 약간 이탈릭체로 이렇게 책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mu와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진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다. 자, 지금은 이제 컨티뉴스 중에서도 노멀 디스트리뷰션, 가장 공학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단다. 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가장 많이 쓰이는가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내추럴한 어떤 자연 상태의 어떤 현상들,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현상들 대부분 다 가장 많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장 많은 랜덤 베리어블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x라는 랜덤 베리어블,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거고, 요거 x라는 랜덤 베리어블에 mu를 빼고 시그마로 나눈 것을 요거를 g라고 하면, 요놈 gz는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기를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민이 제로고 베리언스가 1,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인 이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요거 g가 1 되는 것은 gz라는 것은 요거는 제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1, 요거는 항상 고정된 거지. 요렇게 제로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1을 가지는 PDF 모양은 딱 고정된 거니까 이런 형태를 가지고, 그리고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요거를 기억하자고 했지. 요렇게 기억하는데, 요 위치를 우리가 g의 알파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g의 2분의 알파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g의 2분의 알파, 이런 거 이렇게 표시가 되면 g의 2분의 알파 마이너스 g의 2분의 알파 바깥쪽에 있는 요 부분이 알파, 2분의 알파, 요 면적도 2분의 알파고요. 나머지가 1 마이너스 알파.
이건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다. 그래서 요 값은 고정이 돼 있어. 픽스 돼 있어. 픽스. 자,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런 부분까지 했는데, 요 픽스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G의 2분의 알파니까, 예를 들어서 0.05. 요 말은 뭐냐면 0.05가 요게 0.05가 2분의 알파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알파는 0.1 요쪽 부분이 G의 2분의 알파 마이너스 2분의 알파의 바깥쪽 부분이 전체 확률의 1에 얘가 0.05를 차지하고 얘가 0.05를 차지하고 얘는 0.9 즉 90% 이 말이다. 그지? 그럼 요 값 요거는 정해져 있어. 얼마? 우리 이그젬플에 그때 봤었잖아. G의 0.5는 어딘가 있을 텐데 0.05는 1.645로 나와 있네. 요 값은 1.645로 딱 고정되어 있다고. 1.645. 여기는 마이너스 1.645로 딱 고정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G는 이쪽에 계속 써보자. 0.005. 이렇게 되면 2분의 알파가 0.005니까 알파는 0.01. 1%. 요 바깥 부분이 1%라고. 전체 디스트리뷰션의 요 바깥 부분이 차지하는 영역의 넓이가, 즉 그게 확률이니까 요게 1%. 요 부분이 0.005. 요 부분이 0.005. 여기가 9%. 소수점으로는 0.99. 이렇게 된다. 그럼 요 값도 정해져 있어. 이제 테이블에 이런 거는 테이블 찾아보면 되는 거고, 우리 여러분이 교재의 마지막 페이지 뒤쪽에 부록에 보면 나와 있다. 2.576. 이게 2.576. 2.576. 여기에 만약에 요 G 값이 Z 값이 여기 2.576인데 Z가 3이 되면 바깥 부분 얼마지? 전체 이 내부는 얼마지? 99.8이잖아. 3시그마니까.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수업을 했었고, 이그젬플도 살펴봤다. 포테이토, 토마토 나무. 오늘은 5.2로 넘어가 보자. 5.2 컨비네이션. 컨비네이션 예전에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했었고, 시험 문제에도 컨비네이션 문제가 나왔었지. 예. 여러분, 확률은 어떤 변수, 랜덤 변수니까 그 변수를 이용해서 그 변수 하나, 둘, 여러 두 개 또는 멀티플 변수의 어떤 조합. 대부분 우리 공학에서는, 전자공학에서는 선형적인 조합을 많이 공부를 하게 된다. 그래서 combination of normal distribution. 네, 대해서 보도록 할게. 자,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normal distribution의 combination. 이런 거 combination 되겠다. 하나지만 하나의 선형적인 변화한 A의 콘스탄트를 X에 곱하고 더하기 B. 이렇게. 자, 그러면 X가 normal distribution을 가지고 뮤와, 이제는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기본 뮤와 시그마의 제곱. 우리는 많은 현상들이, 공학적인 현상들이 normal distribution을 가지니까 그 랜덤 베리어블, 어떤 공학적인 현상을 가지는 우리가 어떤 측정, 우리는 공학에서 우리 많은 측정하잖아. 실험에서 측정했을 때 그 값, 어떤 특정 값,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통신이든 아니면 회로든 측정해서 그 볼테이지 값, 전류 값이 내가 어떤 기대치라는 놈이 뮤인데 그 기대치에 벗어나서 잡음 때문에 잡음이든 또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소든 어떤 기대치와에서 벗어나는 값들이 있는데 그 벗어나는 정도가 바로 시그마의 제곱이고, 당연히 요놈이 작으면 기대치에서 벗어나는 베리언스가 작아지겠지. 그럴 때 요때는 expectation y는 그대로 a expectation x 플러스 b니까 a mu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고, 베리언스 y는 어떻게 될까? 베리언스 y는 기억나나? x라는 랜덤 베리어블 앞에 콘스탄트가 있으면 콘스탄트를 제곱해주고 베리언스 x 이렇게 되지. 자, 요 뒤에 더하기 콘스탄트만 있는 거는 날아간다, 없어지지. 얘는 베리언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a 제곱에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y는 표시를 하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a mu 플러스 b 콤마하고 a 제곱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자, 요거는 기존 아는 대로 그냥 저렇게 적으면 되고, 자, 뒤쪽으로 갈수록 이때까지 이제 랜덤 베리어블 배운 거, 디스크리트 컨티뉴어스 배운 거 계속해서 나오고, 지금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배우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뭐라도 여러분 강의실에 나와서 있는 게 좋은 거잖아. 교수님한테 바로바로 질문하면 되잖아. 유튜브 딜레이도 없고. 뭐라도 질문할 것. 괜히 쑥스러워서 이야기하지 안 하고 있지 말고. 내가 모르는 거는 여러분 학생 때는 내가 모르는 거는 여러분 입장에서 내가 모르는 건 다른 학생들도 잘 몰라.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실력이 비슷비슷하지 뭐. 병대에 있는 학생들. 그 차이에 약간의 차이 때문에 성적을 A냐 B냐 뭐 이런 정도이지. 그래서 B를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속상해하지 말 것. 교수님 보는 입장에서는 B 정도 하면 B 이상이면 다 잘한 거야. 뭐 교수님 보는 입장에 진짜 이건 솔직히 말한다. 여러분 그냥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B 입장에 C 정도 되면 좀 공부를 좀 더 해. 요즘 채점할 때 보면 성적 매길 때 보면 C 정도 되면 이 학생 좀 공부 좀 더 열심히 하지 이렇게 속으로는 생각을 하지. 근데 B 이상은 사실 다 열심히 수업 한 학기 동안 잘 따라서 잘 했네. 그렇지만 예를 들어 시험 문제가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또 약간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내는 이유가 특정한 이렇게 문제가 조금 썰리면 특정한 어떤 부분에 약간 이제 약간 어떤 학생들은 손해보는 학생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전 범위에 대해서 막 골고루 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시험이라는 게 그렇잖아. 시험이 딱 내가 공부한 부분 딱 안 나올 수도 있잖아. 특정 부분 좀 썰려가지고 뭐 그런 경우는 없나? 다른 교수님들 강의 수업 시험 쳐보면 내가 공부했던 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1에서 10까지 공부를 다 했는데 시험 치다 보면 어떤 교수님은 뭐 1에서 초반 부분은 덜 나오고 후반부가 많이 나오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 생기잖아. 자, 요거는 이제 지금은 컨비네이션은 쉽다. 예전에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 할 때 이미 랜덤 베리어블 할 때 2장에서 이미 다 했었어. 2장에 랜덤 베리어블 들어올 때 2장의 랜덤 베리어블 기억을 하나? 시험 공부했으니까 알겠지? 기억을 2장 거를 소환해보면 다 랜덤 베리어블 시작해가지고 뒤쪽 후반부에 가면 랜덤 베리어블의 어떤 특성들, 그래서 컨비네이션도 나오고 뭐 베리언스도 나오고 코베리언스도 나오고 코릴레이션도 나오고 그랬었지. 인디펜던트 뭐 이런 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자,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 x1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데 뮤1 시그마 1 제곱이라고 했나? 뮤1 시그마 1의 제곱 x2 이것도 노멀 뮤2 시그마 2의 제곱. 자, 쉬운 거다. 자, y는 x1 플러스 x2 일 때
이렇게 컨비네이션이 되었을 때 expectation y는 얼마? 뮤1 플러스 뮤2가 되겠지. 왜냐하면 x1과 x2의 더하기니까 베리언스 y는 얼마가 될까? 베리언스 y는 시그마 1의 제곱 플러스 시그마 2의 제곱 이렇게 된단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만 적으면 뭔가 조건이 빠졌어. 이렇게만 적으면 사실은 틀려. 베리언스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의 더하기에 대해서 전체 베리언스 y를 했을 때 각각의 베리언스 더하기 사실은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지? 두 배의 코베리언스가 있어야 되지. 코베리언스 x1, x2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어야 돼. 근데 코베리언스가 코베리언스, 상호 베리언스, 상호 분산. 요게 제로로 만들어지려면 x1과 x2가 어떻다? 인디펜던트다. 요렇게 인디펜던트. 자, 인디펜던트라는 것은 무엇인가? 인디펜던트라는 건 무엇인가? fxy 이런 PDF가 fx와 fy라는 이런 조건이 있을 때 두 개는 인디펜던트. 자, 인디펜던트 아니면 이제 좀 복잡해지니까 우리는 이제 인디펜던트라고 가정을 해주겠다.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 때는.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만 보자. 그러면 y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가지고 자, 노멀이다. 이 컨비네이션 다 노멀이야, 여러분. 더하기 a의 콘스탄트 곱하고 더하기해도 y도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되고 더하기해도 노멀 디스트리뷰션. 자, 그러면 뮤1 플러스 뮤2이고 시그마는 시그마 1 제곱 더하기 시그마 2의 제곱 이렇게 되네. 단 인디펜던트일 때. 인디펜던트하고 뮤추리 익스클루시브는 시험 문제도 나왔지만 다른 거다. 뮤추리 익스클루시브는 이벤트 자체가 그게 없는 거. 교집합이 없는 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독립은 아닐 수도 있어. 서로 영향은 줄 수 있다고. 인디펜던트가 아니면 종속적이란 말은 디펜던트란 말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어. A라는 이벤트, B라는 이벤트, X하고 B, Y라고 생각해도 되고 A와 B의 교집합이 없는 거, 공집합. 요게 이제 뮤추얼 익스클루시브. 자, 인디펜던트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인디펜던트라고 가정하면 이제 멀티플 좀 더 두 개가 아니고 이제 여러 개 이제 제너럴하게 적어보자. 제너럴하게. 우리 작년부터는 사실 비대면 수업인데 비대면 수업 아닐 때 수업을 이렇게 강의실에서 해보면 확률 교수님이 선형대수, 확률, 그 다음에 수학 쪽을 많이 하는데 교수님 또 수치 해석 이런 거 교수님 수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공학에서는 수학이 중요하잖아. 중간고사 끝나면 학기로 말로 갈수록 이제 출석하는 학생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 있지. 자꾸 이게 왜냐하면 이제 시험 중간고사 오늘 적다는 말이 아니었고 중간고사 치고 나면 이제 학생들이 조금 자신이 없어져 가지고 시험 못 쳤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좀 출석을 좀 많은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교수님이 말을 했어. 교수님 말에 나름대로는 계획이 다 있다. 왜냐? 여러분이 따라오는데 그래서 중간고사 이후 지나면 좀 이제 막 많아지잖아, 내용들이.
그래서 따라오는데 모르면 그때그때 물어서 계속 학기 말까지 잘 수업하는 내용을 잘 따라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교수님이 한번 이야기를 했지. 자, 이런 경우 한번 해볼까? 랜덤 베리어블이 n개가 있다. 이제 x라는 놈이 n개가 있다. xi라고 표시하고 xi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mu i 시그마 i의 제곱, 그리고 i는 1에서 n까지 n개가 있다. 그리고 전부 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xi 전부 다 인디펜던트. 인디펜던트라고 하죠. 자, y는 a1 x1 더하기 a2 x2 더하기 쭉 해서 an xn 플러스 b도 있네. 플러스 b. 자, 렛 하자. y 두자. y를 노멀 디스트리뷰션 네, 뮤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하면 자, 여기 이 뮤하고 시그마 제곱은 요거는 다른 거다. 요거는 xi의 각각의 민과 베리언스고, 요 지금 뮤와 시그마 제곱은 y다. 이제 이 뮤를 구해야지. 이제 구해야지. 그럼 뮤는 뭐가 될까? a1 뮤1 더하기 a2 뮤2 더하기 an 뮤n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시그마의 제곱은 뭘까? y의 베리언스는 콘스턴트를 제곱해야 되지. 하고 시그마 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에 시그마 2의 제곱 더하기 an의 제곱에 시그마 n의 제곱, 이렇게 적으면 되지. 자, 시험 칠 때 여러분 질문 하나 나왔을 수 있는데, 이것도 맞고 당연히 i는 1부터 n까지 ai의 제곱 시그마 i의 제곱, 이렇게 적어도 당연히 맞지. 더 멋있는 표현이지, 수학에서. 수학은 기호를 잘 써야 돼. 그래야 멋있게 보여.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은 표현이야. 왜냐하면 길다랗게 쓰는 걸 하나의 기호를 이용해가지고, 심볼을 이용해가지고, 수학적 심볼을 이용해가지고 표현하니까 사실은 더 잘하는 것이. 뭐 이것도 그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예전에 이것은 이렇지만 예전에 이것은 컨티뉴스 랜덤 베리어블 할 때 이미 배웠어. 뭐를? x바 이것도 이미 했었어. x바는 n분의 1에 x1 더하기 x2 더하기 xn, 독립적인 n개의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 그러면 x바는 뮤가 이거 노멀 디스트리뷰션 어찌 틸드하고 n이 비슷해졌냐? 됐다. 노멀 디스트리뷰션 n으로 나눴으니까, 자, 요거는 각각이 다 똑같은 뮤를 가져야 되는데, 자, 여기도 조건을 하나 쓰자. 이렇게 평균하려면 다 더해야 되니까 조건이 있어야지. 이때는 여기는 각각 뮤 i 시그마 i 제곱이라고 시그마 i 제곱이라고 했지만, if 뮤 i는 전부 다 뮤고, 이 뮤하고 다른 거다. 지금 다른 문제다. 문제가 다른 거다. 시그마 i는 시그마, 이런 조건 다 똑같다고 치자. 이게 다 똑같다고 치자. 자, 뮤 시그마 제곱은 이 뮤와 시그마 제곱은 다른 거다. 그건 다른 거. 제곱을 할까? 헷갈리면? 다른 거. 지금 다른 문제야.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야.
여기서 그 다음에 이렇게 온 거다. 왼쪽에서는 y는 이렇게 정했고 지금은 x바 이렇게 정했다. 자, 그렇게 되면 전부 다 뮤가 n개니까 n뮤에 나누기 n 하면 얘는 뮤가 될 거고, 여기는 뭐가 되었지? 계산해 보면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된단다. 요거는 기억하고 있겠지. 왜냐하면 이거는 예전에 2장에서 이미 했었으니까. 요건 했겠지. 그때 노멀을 하지 않았지만 제너럴한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가정하고 저렇게 했었단다.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한 번 더 나온 거야. 그때는 이렇게 안 적고, 그때는 이렇게 안 적고 이렇게 적었지. expectation xi가 모두 다 뮤이고,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문제를 풀었지. 베리언스 xi는 모두 다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같다고. 그때는 이렇게 했었지. 이렇게 했을 때 이놈의 expectation x바는 얼마일까요? 뮤라고 적었고, 베리언스 x바는 얼마일까요? n분의 시그마의 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었지. 그때는 expectation 베리언스로 적었고, 지금은 normal distribution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놈을 normal distribution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게 되겠다. 자, 혹시 뭐 약간 이상한 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나? 질문을 해주세요. 이그젬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그젬플, 간단한 이그젬플 23번. 이그젬플 23. 이거 피스톤 헤드 관련된 문제. 피스톤 헤드. 피스톤 헤드의 레이디어스 반경, 피스톤 헤드의 레이디어스가 30 반경이고 스탠드 인사이드 레이디어스, 지난번에 이거 비슷한, 예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네. 피스톤 헤드가 있고 피스톤 헤드의 내부에 실린더가 또 바깥에 있고, 피스톤 헤드의 반경, 요거를 x1 그 다음에 실린더의 내부까지를 x2, 여기까지를 x2, 그 차이 y를 x2-x1으로 하자, 뭐 이렇게 돼 있네. 그리고 이제는 x1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x1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30, 미니 30,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0.05, x2도 나와 있겠지. x2는 30.25, 민, 베리언스는 0.06.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y도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데 뮤와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표현했을 때 뮤는 뭐냐면 빼기니까 30.25 마이너스 30, 0.25가 되고, 시그마의 제곱은 0.06 플러스 0.05, 0.11. 미안, 얘가 베리언스가 아니고 스탠다드 디비션이라고 했네. 제곱이네. 베리언스가 아니고 스탠다드 디비션. 그러면 이거 제곱 돼야 되니까 0.0061 이렇게 되겠다.
뭐 이것도 풀어볼까? Probability piston head will not fit within a cylinder. 뭐 이런 문제 이제 뭐 말로 된 문제, probability of 이런 문제를 of probability that 말로 된 문제를 시험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피스톤 헤드 will not fit. fit 맞다 이 말이지. fit within 어디에서 내부에 within a cylinder. 이 말은 뭐지? 피스톤 헤드가 실린더 내부에 맞지 않을 확률. 맞지 않을 확률은 뭐가 되나? Y가 0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라 이 말이지. Y가 0보다 작을 확률. Y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잖아. 이걸 어떻게 구하노? 이거 어떻게 구하지? 자, 요거는 Y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변환을 해서 테이블을 찾아보면 되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제로까지. 그러면 파이에 제로 빼기 민이 얼마였지? 0.25 0.25 나누기를 시그마의 제곱 베리언스 아니고 스탠다드 디비전 루트 0.0061 계산기 있어야겠다 그지? 마이너스 파이 이거 뭐지? 마이너스 무한대 빼기 0.25 뭐 다 적으면 루트 0.0061 당연히 이거는 제로일 테고 그래서 요거는 파이의 대문자 파이 CDF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CDF. 요거 지금 얼마냐 하면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2 와 마이너스 3.2니까 확률이 굉장히 적겠다. 실제로 테이블을 찾아보면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테이블을 찾아보면 0.0007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낮지. 그럼 예를 들어서 probability y가 0.1에서 y가 0.35까지 찾아봐라 이렇게 되면 무슨 말이지? 피스톤 헤드와 실린더 내부 사이에 요 틈, 요 갭의 크기가 0.1에서 0.35까지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은 파이로 구하자. 그러면 공식에 그냥 그대로 대입하기를 여러분 요거는 외워야 된다. 요 공식은 0.35 마이너스 0.25 나누기 루트의 0.0061이었고 마이너스 파이의 0.1 빼기 0.25의 나누기 루트 0.0061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 이거 계산해주면 파이 1.28에서 마이너스 파이의 마이너스 1.92가 되고 이렇게 되면 0.8723 이렇게 나오게 되네. 뭐 테이블을 찾아봐도 되고 여러분이 계산기 컴퓨터가 있다면 컴퓨터에서는 저 값을 당연히 알고 있겠지.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그젬플이 많은데 다는 못하고 이그젬플 38번을 한번 해볼게. 이그젬플 38. 자, 리니어 컨비네이션, 랜덤 베리어블 리니어 컨비네이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n, a1 x1 더하기 a2 x2 더하기 콘스탄트를 곱하는 거 다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잖아.
지워버리는데 우리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제너럴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뭐고 y는 a1x1 더하기 a2x2 더하기 쭉 이렇게 하는 거 이걸 리니어 선형 조합이라고 부르지. 리니어 컨비네이션. 이럴 때 이놈이 노말이면 y도 이것도 노말 디스트리뷰션. 당연히 노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곱하기는 아니지만 더하기는 노말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우리 책에는 안 나오는데 뒤쪽에 어디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책에는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x하고 y가 요놈이 예를 들어서 노말 디스트리뷰션이면 이런 거 당연히 예를 들어서 f, x, 컨디션 on y 이런 것도 당연히 노말이다. 컨디션다. 얘도 노말. 어떤 컨디션. 서로 컨비네이션도 노말이 되고 어떤 A와 B가 있는데 X와 Y가 있는데 둘 다 노말 디스트리뷰션일 때 X 컨디션은 Y 이것도 다 노말 디스트리뷰션이다. 컨디션도. 뭐 스탁 프라이스, 주식 가격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그냥 쉬운 단순한 문제라서 단순한 문제는 놔두고 이그젬플 38번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 케미컬, 이 문제는 뭐냐면 화학 물질의 concentration 레벨 화학 물질의 어떤 농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어떤 용액의 화학 용액의 농도 같은 거. 화학 용액의 농도를 측정한다. 자, 요거 천천히 해줄게. 요거 재밌는 문제라서. 자, 뭐 어떤 용액이 있는데 이거를 용액의 영어로 여러분 뭐냐면 화학 용액을 뭐라고 부른지 아나? 영어로? 케미컬 솔루션이라고 부른다. 솔루션이 답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용액이라는 의미도 있다. 용액, 화학 용액. 케미컬 솔루션이야. 물과 뭔가 화학 물질이 섞여 있겠지. 화학 용액이니까 화학 물질과 물이 섞여 있겠지. 그 화학 용액의 어떤 농도를 C라는 농도를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concentration level. concentration level. 요걸 구하는 게 목표다. concentration level. 농축도 뭐 이 정도 되겠지 번역하면. 자, 우리가 어떤 측정을 해야 된다. 이제 측정이다. 측정. 이 문제에서는 화학 농도지만 화학 용액의 어떤 농도지 화학 물질의 농도지만 뭐 이 측정을 여러분이
많이 익숙한 어떤 다른 회로의 어떤 측정이라고 생각해도 똑같아. 완전 똑같지. 자, 두 가지 방법을 쓰자. 두 가지 방법. 자, 측정 한 가지 방법. X 측정했어. A라는 방법으로. B라는 방법도 있겠지. A라는, 자, 그러면 A, 요거는 뭐냐, 요거 A는 방법이고, XA는 어떤 이 방법으로 측정한 화학 물질의 농도의 결과가 되겠지. 측정값, 쉽게 말해서 측정값이다. 결과, 어떤 결과. 쉽게 말해서 측정값. 자, 측정값이니까 측정값은 달라져요. 측정값은 달라져요. 측정할 때마다 측정 오차가 있잖아. 측정 오차라는 거 여러 가지 오차가 있지. 뭐 사람의 오차가 있고, 실제 측정 장치의 오차도 있고, 측정 장치의 어떤 시스템적인 오차도 있고, 측정 장치의 어떤 회로의 어떤 뭐 오차도 있고, 그런 거 물리할 때 배웠잖아. 그걸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진다고 가정해 보자.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자, 측정하면 여러분, 측정 오차가 있지. 뭔가 자꾸 변화가 있어. 그걸 우리가 베리언스라고 하는 거야. 그 베리언스가 지금 A 방법은 2.97이다. 그러면 B는 뭐가 될까? 측정인데, 측정의 평균은 뭐야? 기대치는 뭐지? 이 농액에는 지금 농도가 C가 들어있어. C. 기대치는 C가 되는 거야. 자, 우리 이거 했잖아, 교수님이. C, 우리가 이 concentration 레벨을 알고 싶은 거야. 이게 뭐지? 그러면 이게 정답이지. 이게 정답이야. 그러면 측정한 기대치는 C가 되지, C. 자, XB도 normal distribution이고, expectation은 당연히 C고, 그 다음에 B 방법은 1.62의 베리언스를 가지네. 자, 어느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지? B라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측정의 변화가 작으니까. 측정 변화가 작은 게 좋은 방법이지. 방법 A, B 중에는 B 방법이 더 좋네. 자,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자,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될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 두 개를 일단 우리가 지금 선형적인 컨비네이션을 배우고 있으니까, 선형조합을 배우고 있으니까, 어떤 조합으로 XA와 XB를 어떤 조합으로 뭔가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만들 수 없을까를 지금 고민해 보자. 컨비네이션. 자, 컨비네이션 하려면 여기에 콘스탄트 곱해서 XA 더하기 콘스탄트 곱해서 XB 하면 되지. 자, 우리 책에서는 그 콘스탄트를 얼마로 뒀냐면 좀 헷갈리게 책에서 P라고 적었는데 확률이 아닌데 사실 P라고 적었는데 그냥 교수님도 따라서 P라고 적어볼게. 이거 확률은 아니다. 이거 콘스탄트다. 여러분 헷갈리니까 P라고 나중에 보면 헷갈리겠다, 그지? 교수님 바꿔 적어줄게. 여러분 마음에 드는 알파벳 알파라고 적을까? 알파라고 적어보자. P라고 적지 말고. 왜 우리 책에서 P라고 확률하고 헷갈리게 왜 P라고 적었는지 모르겠네. 자, 이거 알파 1-알파 XB 이렇게 하자. 왜 이게 1-알파가 되지? 이거 그냥 알파면 이게 베타 아닌가? 서로 두 개 다른. 그렇게 안 하고 이 두 개의 측정 방법으로 나온 XA라는 값, XB라는 값을 그냥 두 개 평균하려고 해요. 평균인데 어떤 단순 산술 평균이 아니고 단순 산술 평균이면 2분의 1, 2분의 1이겠지. 2분의 1, 2분의 1, 0.5, 0.5. 여기 알파가 0.5라는 말은 1-알파 0.5.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개 합치면 1이 돼야 돼. 요 두 개 콘스탄트를 합치면. 만약에 알파가 만약에 0.3이면 요놈은 0.7이 되는 거지.
합치는 거야. 여기서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30%, 이 값에서 30%를 쓰고 이 값에서 70%를 쓰겠다 이 말이다. 그냥 평균하겠다 이 말이야. 평균인데 이렇게 알파 1-알파는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지? 이거는 확률 아니고 이런 걸 뭐라고 무슨 평균이라고 부르노? 그냥 이거는 이거 확률 아닌 데서 그냥 부르는 거를 여러분 아나? 확률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에버리지라고 표현을 썼다. 이렇게 하는 걸 어떤 두 개의 값을 알파 1-알파 하는 걸 뭐라고 불러 얘들아? 혹시 들어본 적 있나? 가중치, 가중평균. 가중평균 들어봤나 여러분? 가중평균 안 들어봤어? weighted 이거 안 들어봤나? 많이 쓰는데 가중평균이라고 하지. 가중평균 하려면 요거 더해가지고 앞에 어떤 값 두 개의 평균을 할 때 앞에 여기 들어가는 콘스탄트의 합이 1이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래서 그래. 자, 요거를 뭐라고 두냐? 시간이 있구나. 요거를 뭐라고 두냐? y로 뒀나? 요걸 y로 뒀네. 요거를 y로 두자. 이렇게. 그리고 y는 그러면 xa, xb 지금 문제 교수님이 여기다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진다고 되어 있지? 그러면 y도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게 되겠다. y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우리 책 따라 표현을 따라 하면 뮤 y 시그마 y의 제곱 이렇게 표현했네. 그러면 뮤 y와 시그마 y를 구해보자. 뮤 y를 구해보자. expectation y 이렇게 됐지. 그러면 알파 x 알파 앞으로 나오고 expectation xa 플러스 1-알파의 expectation xb 이렇게 되네. c이제. 그러면 알파 c 더하기 1-알파의 c 이렇게 되네. 이거는 뭐고? 그냥 c. 그냥 c. 시그마 y의 제곱은 어떻게 되지? 알파의 제곱의 베리언스 xa 더하기 1-알파의 전체 제곱의 베리언스 xb 이렇게 적어서 풀어주면 되겠네. 베리언스 xa가 2.97 더하기 1-알파의 제곱에 1.62 이렇게 됐지. 그러면 풀면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뭐 풀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알파는 남아있겠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두 개의 측정 방법을 선형조합 해보자 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여기서 뭐를 알고자 하냐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요 알파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알파. 이 알파를 구해보자. 자, 지금 그냥 보면 여러분 문제 푸는 게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
뮤y는 C로 나왔어. 시그마 y는 2.97, 1.62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때 그러면 시그마 y를 어떻게 구하지? 이 알파를 어떻게 구하지? 알파는 우리가 모르는 수로 놔뒀잖아. 모르는 콘스탄트로. 이 알파를 알고 싶어. 그러면 알파를 알고 싶은데 어떤 알파를 구하면 좋겠느냐? 다르게 생각해 보자. 어떤 알파가 가장 좋을까를 생각해 보자. 측정을 하니까 교수님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베리언스가 작은 게 좋은 거야. A 방법보다는 B 방법이 좋아. 지금 조합을 했다는 말은 A 방법보다도 B 방법보다도 더 좋은 Y를 구하고 싶은 거야. 더 좋은 Y를. 그러면 뭐지? 뭐가 작아야 되지? 베리언스가 작아야 된다고. 베리언스, Y의 베리언스 작아야 돼. 그러면 그 Y의 베리언스가 작아야 돼. Y의 베리언스가 시그마 Y 제곱, 요거잖아, 요거 베리언스. 요게 최소가, 요게 최소가 돼야 되지. 시그마 Y의 제곱이 최소가 돼야 돼. 자, 수학에서 최소, 최대 나왔다? 무슨 문제다? 자, 여러분이 아는 대로는 최소, 최대 나오면 여러분 배우는 데에서는 미분해 주면 돼. 미분. 최소, 최대는 문제 나왔잖아? 그럼 미분해 주면 돼. 일단 미분부터 생각하면 돼. 여기 최소가 돼야 되니까. 미분을 해주자. 그러면 미분을 하려면 어떤 상대가 있어야 돼. 뭐에 대해서 미분할 것인가? 미분의 어떤 단위로 미분을 할 것인가? 미분이라는 것은 어떤 델타 x에 대한 y의 변화니까 뭐에 대한 시그마 y의 변화를 구하면 될까? 뭐에 대한 시그마 y의 변화를 구하면 되지? 우리가 구하는 게 알파를 구해야지. 알파를 구하는데 그러면 알파에 따라서 지금 여기 적혀져 있으니까 뭐 당연하겠지만 여러분 시그마 y가 뭐의 함수로 되어 있지 지금? 시그마 y는 뭐의 함수로 되어 있지? 알파의 함수로 되어 있지. 그러니까 알파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보면 돼. 그러면 이걸 최소화시키려면 미분을 어떻게 해줘야 돼? 알파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야 되지. 알파의 2차 방정식이겠구나. 알파의 미분하면 지금 알파 봐봐. 알파가 지금 몇 차 방정식으로 되어 있노? 2차 방정식이지. 뭔가 포물선으로 나오겠다. 요 지점을 구하겠다 이것이. 그러면 이걸 풀어주면 된다. 이걸 풀어주면 얼마 되냐면 5.94p 3.24 1-p 5.94p가 알파가 되고 마이너스 3.24의 1-알파 이렇게 된다. 요거를 제로로 두자. 최소 문제니까. 그러면 알파가 얼마나 되냐면 0.35로 알파를 구할 수가 있겠단다. 그러면 시그마 y의 제곱이 얼마가 되냐면 1.05. 최소가 됐나 안 됐나? 최소가 됐지. 뭐보다 더 적어? 얘들보다 더 적지. 기존의 A 방법, B 방법보다 이 방법이 더 적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Y라는 두 메저먼트, A와 B 방법의 두 메저먼트가 나왔을 때 0.35의 XA 값과 진짜로 XA라 방법된 측정된 값과 0.65의 B 방법으로 측정된 값을 더했을 때 단순하게 더하기인데도 콘스탄트만 곱해서 다른 말로 웨이티드 에브리지 요걸 했는데도 요 y는 굉장히
베리언스가 작아지더라. 작아지더라. 실제로 그렇다. 이게 수학이니까. 실제로 두 가지 방법을, 측정 방법이 있다면, 이거는 지금 여기는 화학 물질의 어떤 농축 농도에 대해서 이그젬플이지만, 실제로 여러 측정 방법들을 더 하게 되면 베리언스가 작아지게 된다. 작아지게 된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된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똑같잖아. x바는 2분의 1, 그건 x1 더하기 x2. 이거가 똑같잖아. 이건 뭐지? 컨비네이션인데 0.5 x1 더하기 0.5 x2잖아. 이렇게 되면 x바는 이게 노멀이라고 가정했을 때, 인디펜던트한 노멀이라고 가정했을 때 x바는 예를 들어 뮤는 그대로 오고, 얘가 각각이 뮤와 시그마의 제곱을 가지고 있다면 얘는 뭐가 되노? 2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되지. 줄어들지. 당연히 줄어들게 돼 있어. 당연히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얘도 어떤 평균이니까, 평균인데 똑같은 0.5, 0.5 반반씩 가져오는 평균이 아니고 0.35, 0.65라는 평균을 가져왔을 때가 그 중에서 최소가 된다는 거야. 베리언스가. 그럼 이 베리언스가 최소되는 걸 어떻게 찾느냐? 이런 이퀘이션에서 시그마 제곱을 알파로 미분해서 제로로 두면 가장 최소가 되는 시그마가, 가장 최소가 되는 알파 값을 구할 수 있다. 얘 평균이잖아. 여러분 이렇게 이퀘이션을 봤을 때 얘도 평균이라고 여러분 당연히 생각해. 얘도 평균이야. 단지 가중치가 0.5, 0.5냐, 0.35, 0.65냐 그 차이밖에 없어. 다른 거 없어. 이게 여러분 0.5, 0.5 할 때도 0.5, 0.5로 해봐라. 예를 들어서 알파가 0.5다. 알파가 0.5다. 0.5로 대입하면 이 값이 아까 AB 방법의 베리언스보다는 작을걸? 그렇지만 완전 최소는 아니잖아. 우리는 지금 완전 최소가 되는 알파 값을 구한 거지. 여러분 여기까지 질문. 컨비네이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었다. 여기까지. 뭐 궁금한 거 질문 뭐든지. 아까 23번. X축 빼기 X1 문제인데 표준 벡터를 Y에 대해서 계산을 했을 때 Q는 빼기인데 지금 표준 벡터는 제곱 더하기로 해가지고 얘도 빼기로 해야 되는 건가? 아니다. 요 Y는 컨비네이션을 X2 빼기 X1일 때 요거는 A1 요 콘스탄트 요 앞에 있잖아. 요 콘스탄트가 얘는 1이고 1x1 더하기 마이너스 1의 x2 이렇게 되지. 그게 마이너스 1의 제곱. 다른 사람 알았나? 다른 사람도? 아까 설명했을 때? 여기에 콘스탄트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우리가 베리언스를 구할 때는 콘스탄트를 제곱하지. 그 제곱하기 때문에 그냥 더하기가 된단다. 또 다른 질문 있는 사람? 뭐든지 질문을 해주세요.
뭐든지 질문해 주세요. 자, 확률이 여러분 다 뭐 처음 듣는 확률을 예전에 고등학교 때도 들어봤겠지만 교수님이 학기 초에 이야기할 때 확률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했지만 현대 어떤 산업, IT 산업에서 확률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변에 듣는 4차 산업혁명의 IT 관련된 거, 뭐 꼭 IT 아니라도 공학에 관련된 거 다 확률이야, 확률. 딥러닝도 확률이지. 여러분이 로봇을 직접 로봇 관련된 업종에 취업을 하게 돼가지고 뭔가 문제를 푼다 하게 되면 이게 약간 뭐 그냥 프로그래밍하고 로봇을 뭔가 구현하고 이 정도는 확률을 공부하진 않겠지만 좀 더 약간 더 깊이 들어가면 다 확률이야. 로봇이 돌아다니게 하는 것도 확률적으로 내가 여기가 길이고 여기가 장애물이고 이런 걸 확률적으로 판단해서 돌아다니는 거거든. 딱 그 디터미니스틱한 시스템은 잘 없어. 통신도 확률이지. 다 확률입니다. 그래서 확률을 처음에 뭐 지금까지도 우리 수업을 듣기 전에도 확률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겠지만 확률 과정을 통해서 좀 더 확률을 더 약간 레벨을 더 올려놓으면 더 잘 알 수 있고, 여러분이 학부 수준에서 배우는 확률은 그렇게 막 높은 레벨까지는 못해. 그렇지만 좀 더 이제 뭐 공부를 대학원에서 더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기업 쪽 가가지고 여러분이 맡은 업무가 약간 확률적인 게 수식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일하다 보면 확률 이런 쪽을 다시 또 책을 이렇게 뭐 가우시안 확률이라든지 디스트리뷰션이라든지 이런 걸 또 찾아보게 되겠지. 자, 5.3 간단하게 한번 보자.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 5.3 간략하게 시간이 별로 없네. Approximating distribution with normal distribution 간단하게 설명하고 시간 되는데 한 5분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 제목을 일단 적어봐야겠다. Approximating distributions. 여기 distribution이라고 표현되면 단어가 있으면 예전에도 교수님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냥 이거는 확률 분포, 그냥 확률이라고 생각해라. 이 확률 분포를 approximation 하기를 뭐를 이용해서 with 뭐로 normal distribution. normal distribution.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분포를, 이 분포는 뭔지는 몰라.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뭐 아무거나 any. 뭔지 모르지만 그냥 any라고 하자. 어떤 분포를 approximation, 근사화할 수 있다고. approximation 할 수 있다고. 제목만 적으니까 저기가 더 적을 데가 없네. 자, 이거 5.3이 왜 나왔냐면 approximation. 우리가 여러분이 배운 바이노미얼, 예를 들어 exponential, 뭐 감마 디스트리뷰션 뭐 이런 것도 있고 exponential, 포화손 그런 디스트리뷰션을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 있는데 뒤쪽에 이 5.3절 뒤쪽에 제일 중요한 이론이 나오는데 센트럴 리밋 티어림이라고 제일 중요한 이론이 나오는데 그걸 위해서 지금 시작을 하는 거다. 노멀 디스트리뷰션 어프락시메이션을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해보자.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네.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
끝나는 게 좋겠지. 여러분이 원하고 교수님도 원하고 끝나는 게 낫겠다. 아, 이거 시간이 너무 애매하게 남았어. 그리고 출첵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5월달 되니까 갑자기 빨간색이 이번 주 수요일에 어린이날이 돼. 그리고 다음 주 또 부처님 석가탄신일 다 휴일이던데? 깜짝 놀랐는데 수요일 두 번이나 겹쳐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혼합 수업이지만 동영상 수요일 5월 5일 그 다음에 5월 19일인가? 5월 19일이는 거는 동영상으로 LMS에 올려놓을 테니까 LMS를 보고 출첵을 하는 걸로 하겠게. 동영상 올려놓을게. 보강은 따로 오프라인 혼합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오프라인 수업을 또 어디 와가지고 또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혼합이기 때문에 동영상을 올려놓기 때문에 LMS에 올려놓는 게 여러분이 제일 보강을 제일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5월 5일 날 LMS에 올려놓는 게 보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5월 19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지금 할 수가 없네. 자, 오늘이 몇 주째지? 팔주가 20일에서 9주에 두 번째네. 야, 이거 오늘 로또를 사야겠는데? 인증번호가 100번이네? 자, 오늘 100번 출첵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